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전력용 콘덴서 보호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강의로 설명드렸던 그 수변전 설비 쪽을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설명드렸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좀 발췌해서 이제 콘덴서 부분, 파워퓨즈 부분 뭐 이렇게 발췌해서 꼭 설명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접지 분야로 설명을 드릴지 아니면 뭐 전력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전동기라든지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제가 주말에 좀 쉴 때 앞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릴지 좀 생각해보고 동영상은 계속 동영상 강의는 계속 업로드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전력용 콘덴서 보호 방식이거든요. 이 문제를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25점, 뭐 면접, 뭐 10점 얼마든지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강의해서 말씀드리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하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 문제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기술사 시험을 합격하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기본 문제에서 57점, 8점까지 올라가고 시사성 있는 문제나 법규 변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음으로써 합격에 굉장히 빨리 다가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했고 제 주위에 스터디했던 분들 또 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요새는 좀 시대도 많이 변하고 또 개성이 강한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어떤 합격을 하신다면 차후에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서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도 합격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브노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또 이렇게 서브노트만 이렇게 보시면 와 이게 또 무슨 소린가 늘 그러시지만 제가 늘 항상 설명드리는 개념 설명과 개념 설명 영상과 이어져서 서브노트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좀 쉽게 좀 이해도가 높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이메일들을 받아서 오늘도 서브노트를 바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 시간이나 또 길어지면 뭐 3편으로 제작해서 서브노트를 최종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건 콘덴서 보호 방식의 개념 설명입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이고 개념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콘덴서 보호 방식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콘덴서를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콘덴서는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로 있던 전기 설계를 하시던 전기 감리를 하시던 전기 시공을 하시던 시설 관리에 근무하시던 전기 안전 관리 대행업에 근무하시던 콘덴서는 우리 전기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즉 여러분들이 늘 실무에서 접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확히 정리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숨도 쉬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깨끗하게 써서 이제 기본 득점, 고득점을 맞으셔야죠. 그게 시험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콘덴서 보호 방식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콘덴서 고장 원인이 왜 생기냐에 대한 것도 좀 답안지에 언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념에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콘덴서 고장 원인 잠깐 뭐 2, 3초 정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무적으로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콘덴서 고장 원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사와서 연결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제품 고장으로서 콘덴서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제품 불량
그리고 어떤 절연물, 여러분들 그 안전관리자나 뭐 대행, 뭐 시공에 있으신 분들은 콘덴서 이렇게 뜯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절연지로 해갖고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연 불량 아니면 이제 접점, 이것도 또 실무적인 얘기죠. RST에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전선을 그러니까 접속해 놨는데, 터미널을 집어서 접속을 해 놨는데 단자 결선 이완이 돼 갖고 그 접점 부분에서 열화돼서 콘덴서 단자 부분도 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원인이 있다고 저는 두 번째 고장 원인에 접점, 단자 결선 이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조파인데 이제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고조파 측정하지 않습니까? 전력 분석기로 고조파가 몇 프로다 이런 거 측정하시고 열화상 측정하시고 접지 측정하시고 절연저항 측정하시는데, 그런 고조파에 의해서 제가 콘덴서 그 앞부분에 다른 거 설명할 때 콘덴서가 공진이 되면 모든 그 고조파 전류가 콘덴서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게 이제 고조파 필터이다.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조파, 전기 품질, 그러니까 전력 품질이 왜곡되면서 그런 안 좋은 전류 전압들이 콘덴서에 들어와서 콘덴서 열화를 촉진해서 콘덴서가 이제 고장나는 경우, 이제 또 과보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제가 느꼈던 걸 적은 건데, 우리가 APFR 그 자동 전압 조정기를 그러니까 1, 2, 3, 4, 5, 6이라고 있는다고 하면 그 레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 시켜놓으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투입되는데요. 이 신호에 의해서 콘덴서가 A 콘덴서, B 콘덴서, C 콘덴서, D 콘덴서가 투입되는데요. 이 APFR 설정을 잘못해 놓으면 꼭 특정 콘덴서 하나만 넣었다 빠졌다. 왜? 역률이 95%로 설정해 놨는데 94%, 막 이렇게 93%. 하나 투입하고 두 개 투입하기에는 과부상인 것 같고 자동적으로 읽어서, 그래서 특정 콘덴서만 계속 투입돼서, 즉 피로도가 누적돼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고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 그 단락이나 과전류가 흐르는 게 수전 설비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수변전 설비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차단기나 케이블의 열화, 뭐 트립, 뭐 그래서 정전, 이래서 어떤 전력 공급의 신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보호 방식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전력용 콘덴서의 고장 원인은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고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장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 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답안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콘덴서 보호 방식입니다. 보호 개전 방식. 크게 콘덴서 보호 개전 방식하고 내부 고장 보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콘덴서 보호 개전 방식하고 콘덴서 내부 고장 방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콘덴서 보호 개전 방식은 왜 이게 과전류, 과전압, UVR 뭐 이런 게 나왔냐 하면,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지금 KEC로 바뀌었지만 조상설비 보호 방식에는 500kV에서 1500kV까지는 내부 고장,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하라 법에 나와 있고, 1500kV 이상은 과전류, 과전압, 내부 고장에 대해서 이제 보호 장치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법규에 과전류도 보호하고 과전압도 보호하고 내부 고장 보호 장치도 해라,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해라, 이렇게 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답안지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크게 과전류, 과전압은 여러분 전기기사 공부할 때 또 실무회일 때 많이 보시잖아요.
과전류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 저전압 계전기 그런 것들로 보호하는 거고, 그럼 내부 보호 장치는 뭘로 보호하냐? 이거는 MVS, NCS, 오픈 델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호합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이것에 대해서 써주는 게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써주는 게 결국 과전류, 과전압, 내부 보호 장치에 대해서 써주는 게 콘덴서 보호 방식의 그 보호 방식입니다. 그렇게 답안지를 풀어 써주는 게 콘덴서 보호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장 보호 개전 방식에는 크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전류 개전 방식, 과전압 개전 방식, 그리고 UVR 부족 전압 개전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전류 개전기는 이제 OVR 단락과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한다. 그래서 이 500kV 이상 1500kV 미만은 내부 고장도 보호하지만 이 과전류에 대한 보호 개전 방식도 적용해야 법규를 만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전압 보호인데요. 과전압은 1500kV 이상은 이제 과전류, 과전압 내부 이제 고장에 대해서 보호를 하라. 이렇기 때문에 또 1500kV 콘덴서 조상기 용량이 이상이면 이 과전압 계전기 OVR을 적용해서 과전압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의 과전압을 보호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면 콘덴서는 KEC 기준에서 그 전격 전압의 110%까지 견디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KEC 기준에 의해서 콘덴서가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과전압을 그러면 얼마에 설정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콘덴서가 110%까지 견디니까 그 110%에 해당하는 값만큼 과전압 계전기를 설정하면 이제 어떤 과전압이 생기더라도 콘덴서에 뭐 10% 과전압이 생기더라도 5%의 과전압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콘덴서가 KEC 기준에 의해서 제작돼서 품질을 합격해서 출고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견디겠죠. 하지만 이 110%가 넘어가면 이제 콘덴서 자체 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전압 계전기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고장 보호 개전 방식이 나왔냐, 왜 내부 고장 보호를 쓰냐, 이런 것도 모르고 몇 년째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법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것을 보호 장치, 보호 방식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의 개념을 알고 이 문제를 정리하신다면 여러분 솔직히 암기라는 게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서브노트에 정리하시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쉽게 흡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설명이 좀 길어져서요. 두 번째 시간에 의해서 과전류 보호 개전 방식하고 이제 내부 고장 보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부 고장 보호를 설명드리려면 또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콘덴서 보호 방식의 개념과 왜 제가 이런 개념에서 콘덴서 고장 원인하고 그리고 고장 보호 개전 방식과 내부 고장 보호를 왜 하는지 이런 법규에 있는 조상설비 보호 기준에 500kV에서 1500kV까지는 내부 고장, 과전류, 1500kV 이상은 과전류, 과전압, 내부 보호 장치를 해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했고 또 제가 정리한 내용과 이런 부분이 정답은 아니지만 또 충분히 스터디를 했었고 학원 연구반 수강을 계속 했었고 그런 데서 나오는 답안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70%는 여러분들이 믿고 가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동영상이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또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채널을 좀 소개시켜 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는 길에 전효진 변호사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변호사 합격하시고 지금 공무원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 책을 독하게 하는 공부인가 그런 걸 쓰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오늘 그 라디오인가 유튜브인가 제가 녹음한 거를 유튜브에 더빙해서 잘 듣거든요. 이렇게 이동할 때 평상시에 때는 유튜브를 이렇게 앉아서 볼 시간이 크게 많지 않아서 그 유튜브를 그 MP3로 변환해서 이어폰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하는 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하시는 분들 전효진 기술사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외로움이란 사람으로 풀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실 때 외롭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다면 외로움은 사람으로 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겨내고 또 운동도 하시고 좀 더 밝게 웃고 좀 어깨도 좀 피고 당당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 퇴근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 합격한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이 이럴 때는 좀 외롭고 공부하기 힘들고 고독하다. 나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하는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저도 그렇게 요즘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이렇게 굉장히 불만 많이 얘기하고 이러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이런 시험을 바라보시고 또 긍정적으로 도전하신다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2편 보호방식 개념 영상 2편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